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 73, 서울 강북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했던 할아버지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버님, 이제 어머님도 없는데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으시잖아요. 뭐라고? 내일 바로 빼세요. 저희가 20만 원짜리 고시원 계약해 놨어요. 사위 최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설날 차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불과 3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아내 박순자의 49제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45년을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자신에게 비극적인 파장을 불러올지를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정호의 아내 박순자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병명은 폐암 말기였습니다. 산소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고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아내의 야윈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정호는 45년 동고동락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너무나 가벼워져서 마치 깃털 같았습니다. 여보, 박순자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여보, 아무 말도 하지 마. 힘들 텐데. 하지만 박순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해요. 서재 금고. 한승우가 찾아올 거예요. 그 친구가 당신한테 내 마지막 선물을 전해줄 거예요. 꼭 받아줘요. 무슨, 그리고 내 평생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아, 사랑해. 이정호는 아내의 말뜻을 직감하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선물, 그리고 승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아내가 무슨 선물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아내의 힘든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15분, 박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여보. 이정호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넉넉하지 못했던 이정호 부부의 빈소에는 몇몇 동네 이웃들과 딸 이미영, 사위 최민석이 전부였습니다. 최민석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어떤 절망적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간혹 이미영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다급하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여보, 사채업자들이 또 연락 왔어.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해. 최민석이 이미영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어머니 장례식이잖아. 장례 끝나자마자 집 매매 계약 진행하자. 이정호는 이런 사위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장례식장에서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승우 변호사님. 이정호가 그를 알아보고 일어났습니다.
한승우는 영정 앞에 꽃을 놓고 깊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호에게 다가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형님, 순자 누님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변호사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45년을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온 이정호는 혼자 남겨진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니? 너희 빚 때문에 나를 2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내쫓겠다는 거야? 최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사채업자들이 언제 집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그날 밤 이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현실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정호는 몰랐습니다. 한승우가 전해줄 비밀 속에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곧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사 당일 이정호는 45년간 쌓아온 추억들을 작은 박스 몇 개에 담아야 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짐 정리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 반지, 딸의 어린 시절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들, 평생의 기억들이 고작 박스 5개에 담겼습니다. 아버지, 빨리 정리하세요. 오후에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최민석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2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를 간 이정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참담했습니다. 건물 4층, 좁은 복도 끝에 있는 방은 겨우 3평 남짓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화장실도 공용으로 쓸 수 있고요. 이미영이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정호는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회색빛 도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45년간 살던 집의 아늑한 마당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후 한승우가 이정호의 고시원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순자 누님이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한승우는 작은 봉투 하나와 작은 열쇠를 꺼내 이정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님이 형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형님. 이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내의 친필로 쓰인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서재 금고를 열어봐.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이정호는 며칠 후 옛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열쇠가 있었습니다. 서재로 향한 이정호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평생 몰랐던 금고였습니다. 결혼기념일이 1978년 5월 12일이니까 78만 512 금고가 열리는 순간 이정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서류를 꺼내보니 호텔 소유권 등기부 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프라임 호텔의 소유주가 박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정말? 이정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프라임 호텔을 검색하자 화려한 호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15층 규모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순간 이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정가액 300억 원. 300억, 300억이라고? 이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운영 계약서, 임대료 수입 내역서, 그리고 아내의 친필 편지가 한 통 더 있었습니다. 여보, 놀랐지? 사실 내가 젊을 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었는데 나도 몰래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큰 돈이 된 거야. 당신에게는 미안하게도 숨겨뒀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사람이 변할까봐 걱정됐거든. 하지만 이제 내가 먼저 가니까 당신이 편히 쓰세요. 우리 딸 미영이도 잘 챙겨주고. 사랑해요, 여보. 이정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런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정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2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내몬 딸과 사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00억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사위의 사채빚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고 무엇보다 다시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호는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왜 이런 비밀을 숨겨뒀을까?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며칠 동안 이정호는 이 엄청난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00억이라는 돈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정호는 몰랐습니다. 최민석이 곧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탐욕의 본색이 드러나게 될 무서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이정호는 우연히 최민석을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였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최민석은 이정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 보러 왔다. 너는? 저도 급한 게 있어서 잠깐 왔어요. 최민석의 눈에 이정호의 장바구니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사지 않을 비싼 식재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우, 고급 과일, 수입 치즈까지. 아버님, 요즘 생활비는 어떻게 하세요? 넉넉하세요? 그런 건 내가 알 일 없어. 내 일이 아니니까. 혹시 다른 데서 도움 받으시는 건 아니죠? 어머님이 뭔가 남겨두신 게 있나요? 최민석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이 뭘 남겨둬. 이정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사위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최민석은 이미영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뭘 숨겨? 그게 요즘 너무 여유로워 보인다고. 돈 걱정 없는 사람 같다고. 에이,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뭔 돈이 있다고? 하지만 최민석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정호가 동네 병원에 다녀온 사이 최민석이 몰래 고시원으로 침입한 것입니다. 아버님 성격으로 도저히 그런 비싼 식재료를 살 리 없어. 분명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거야. 최민석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서랍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책상,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포기하려던 그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최민석은 열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민석은 아직 팔리지 않은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집 전체를 둘러보던 중 서재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설마 열쇠를 넣어보니 정확히 맞았습니다. 금고가 열리는 순간 최민석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서류를 꺼내보니 프라임 호텔 소유권 등기부 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소유권? 최민석은 급히 휴대폰으로 프라임 호텔을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터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는 순간 최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정가액 300억 원. 강남구 역삼동의 15층 규모 고급 호텔. 300억? 300억이라고? 최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거대한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최민석은 이미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호텔을 가지고 계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300억짜리 호텔이라고. 내가 직접 확인했어. 이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300억이 있는데도 우리가 사채비 때문에 고생하는 걸 그냥 지켜보신 거야?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아버님을 고시원으로 보낸 걸 원망해서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거야. 최민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친딸인데. 그날부터 최민석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극진한 효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석은 비싼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이정호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다정했습니다. 왜 또 왔니? 아버님 몸 걱정돼서 왔어요. 이거 좋은 한우라고 해서 사왔어요. 필요 없어. 가져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최민석의 연기는 능숙했지만 이정호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 아버님,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며칠 동안 최민석의 극진한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음식을 가져오고 청소를 해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사위의 진짜 속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민석의 눈빛에서 탐욕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최민석이 노골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머님이 뭔가 남겨두신 게 있나요?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혹시 숨겨둔 적금이나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요. 최민석의 질문에 이정호는 확신했습니다. 사위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런 거 없어.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이 뭘 남겨둬. 이정호는 시침을 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요즘 생활비는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서 도움 받으시는 건 아니죠?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날 저녁 최민석과 이미영이 함께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최민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아버지, 이제 그만 숨기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미영이 이정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숨겨? 호텔 말이에요. 300억짜리 프라임 호텔. 최민석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정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버님이 숨겨둔 금고에서 제가 찾았어요. 서재에 있던 거 말이에요. 최민석의 말에 이정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집을 몰래 뒤졌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300억이 있으면서 저희한테 말 안 한 게 더 큰 문제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런 말을 해? 이정호의 목소리도 거세졌습니다. 나를 2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이미영이 감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친딸이 죽을 지경인데도 돈을 숨기고 계셨잖아요. 죽을 지경? 사위가 명품 쇼핑할 돈은 어디서 났어? 이정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민석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어쨌든 그 돈은 가족 돈이에요. 아버님, 혼자 가질 수 없어요. 최민석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권?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야? 그래도 저희한테 권리가 있다고요. 최민석의 뻔뻔함에 이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권리, 의무는 다 버리고 권리만 찾으려는 거야? 아버님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최민석의 협박성 발언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한승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승우의 등장에 고시원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고 이미영은 아버지와 변호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형님, 다치신 건 아니죠? 한승우가 이정호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변호사님. 정말 잘 왔어요. 이정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승우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최민석과 이미영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어수선한 방 안의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승우 변호사입니다. 이정호 어르신의 법정 대리인이고요. 한승우가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최민석과 이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변호사요? 왜 갑자기 변호사님이 오신 거예요? 최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께서 며칠 전부터 상의해 오신 일들이 있어서요. 오늘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셔서 급히 왔습니다. 한승우의 말에 이미영이 반발했습니다. 위험하다니요?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가족끼리 이야기요? 그럼 어르신 집을 무단으로 뒤지신 건 가족끼리 하는 일입니까? 한승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럼 호텔 소유권 등기부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정우 어르신이 직접 말씀드렸나요? 한승우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무슨 문서인데요? 이미영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이정우 어르신의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죠. 한승우의 말에 이미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법적 보호 조치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르신의 재산에 대한 강압적 접근이나 협박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미 관할 경찰서와 법원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의 설명에 이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고요? 저희를 신고하셨다고요? 이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신고는 아니고 예방 조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신고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 순간 이미영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늦도록 찻집에서 일하며 자신의 교육비를 마련해 주던 아버지, 대학 등록금을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아주던 아버지, 결혼할 때 전 재산을 선뜻 내어주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석 씨, 잠깐만. 이미영이 최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잘못해? 300억이 있으면서 우리 고생하는 걸 지켜본 게 잘못이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20만 원 고시원으로 내쫓은 게 잘못이야. 이미영의 각성에 최민석은 당황했습니다. 미영아, 정신 차려. 300억이야, 300억. 300억이면 뭐해? 아버지 마음을 다치게 해가면서까지 가져야 할 돈이야? 이미영은 한승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정말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법적으로는 무단 침입, 강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대상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죠. 한승우의 냉정한 설명에 이미영은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이미영이 이정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돈에 미쳐서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영아, 이정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40년을 고생해서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20만 원 고시원으로 내쫓다니. 저는 정말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미영은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책했습니다. 그만해, 미영아. 이정호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민석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미영아, 너 뭐 하는 거야? 300억을 포기한다고? 300억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우리 아버지야. 이미영이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 이번 일로 우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봤어. 우리가 아버지한테 한 짓들이 진짜 사람이 할 짓인지. 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최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미쳤구나. 미친 건 우리야. 돈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한 우리가 미친 거라고. 이미영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용서도 바라지 않아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이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돼요. 300억 다 쓰시면서 자유롭게 사시다가 편히 가시면 돼요. 미영아. 이정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민석과는 잠시 떨어져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이미영의 말에 최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이미영의 단호한 결정에 최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승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정호와 이미영은 강남구 역삼동 프라임 호텔 15층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가 우리 호텔이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나도 그래. 내 어머니가 이런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 줄이야. 창밖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0만 원 고시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결정한 게 있어. 뭔가요? 300억 중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려고 해. 박순자 이정호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야. 훌륭한 결정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무렵 최민석은 파국을 맞고 있었습니다. 300억을 놓친 분노와 절망에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가 구속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래. 안타깝지만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이정호는 사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영은 이혼 후 아버지 곁에서 호텔 경영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재단 설립 승인이 났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사회 기여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고마워, 미영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구나. 아버지야말로 제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녁 무렵 이정호는 호텔 옥상 정원에서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우리가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정호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진짜 선물은 300억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진심 어린 관계,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께도 이정호 할아버지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행운이 찾아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